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301페이지에 실전학습 1회에 홍성민의 망설이라는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망설인데요. 이 망자는 망할 망자입니다. 이게 사망했다,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망할 망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음심을 더합니다. 마음심, 욕심할 때, 심리할 때 마음심입니다. 합치면 위에는 망할 망, 밑에는 마음심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망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잊을 망자입니다. 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잊을 망은 여러분 건망증이라든지 망각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설은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말씀설입니다. 말씀설인데요. 그러니까 설명이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렇게 설자를 씁니다. 이 설은 일단 설명할 거는 한문수필이에요. 한문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한문수필의 한 갈래입니다. 한문수필 중에 여러 갈래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여러분 2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단 구성, 1단, 2단. 그래서 두 단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요. 구체적인 항상 그래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는 일반적인 깨달음이 나와요. 일반적인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깨달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서는 비슷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유비추리에서 유추가 항상 설명 방법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에서 일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이건 우리 연역법, 귀납법 들어보셨죠? 논증 방법 중에 귀납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설이라고 하는 갈래가 한문수필 중에는 좀 어려운 편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2026 수능특강에 설이 4작품이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말을 빌린다는 차마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또 238페이지에 절비자설, 여러분 절비자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군역 때문에 힘든 백성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팔을 스스로 부러뜨리는 얘기 있죠. 그래서 비가 팔비자입니다. 팔을 골절을 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가 빠졌다는 얘기 있었죠. 268페이지에 이제 떨어질 낙에 이치자를 써서 낙치설, 그리고 망설까지 총 4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과 관련했을 때는 선생님 별을 그냥 20% 미만으로 봅니다. 선생님은 극수필 자체를 출제 가능성을 낮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외에 나오지 않을까.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걱정은 없겠죠. 근데 크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작품은 아니고 한 번만 잘 이해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2가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페이지가 303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303페이지에 맨 위에 302에 맨 밑에 보면은 북쪽 변방으로 유배되었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배를 현재 상황에 유배를 했다 이렇게 되고요. 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경선을 말해요. 국경선의 국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국경이라면은 남한 북한의 국경선은 이제 서울 위에 파주, 철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위에 양구, 인제, 뒤에 고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국경선인 어디인가? 이게 부령이라는 곳입니다. 부령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당쟁 때문에 억울하게 유배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북한인데요. 북한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근데 여러분 함경도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분 함경도 오른쪽에 있는데 빨간 점 주목해 보세요. 빨간 점에 하트 나타났죠. 지금 하트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청진 위에 고무산 보이죠? 한 센터에 보면 고무산 있는데 이 하트 찍혀 있잖아요. 여기 찍혀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여러분 부령입니다. 부령군입니다. 부령군. 그래서 엄청 북쪽이죠. 여기가 삼수, 갑산 요쪽에 여기 아우지 탄광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춥고 험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이즘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는데요. 3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깜빡깜빡 할 때 있죠, 여러분. 깜빡깜빡 할 때 있는데 선생님은 어느 정도 깜빡을 했었냐면 쌤은 좀 잘 잊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잘 안 잊어버리는데 간혹가다 깜빡할 때가 있죠. 밖으로 나갔다가 내가 왜 나왔지? 슈퍼 가서 내가 뭐 사러 왔는데 뭐 사러 왔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학생들 중에는 숙제를 깜빡한다거나 그죠? 뭐 가지고 올 준비물을 깜빡한다나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쌤은 한 번은 예전에 신문을 이게 읽으려고 옆구리에 끼고 이제 집을 나오다가 내가 신문을 챙겼는데 신문이 어디 갔지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안을 다 뒤졌습니다. 옆구리에 끼어 있는 거를 딱 힘을 주고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옆구리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자책을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을 잊는다는 것은 좀 건망증이 심해서 실수가 많이 생기니까 안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힘든 일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힘든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음을 위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중 우상혁이라는 남자 높이뛰기 선수가 있는데 지난번 올림픽에서 그분이 입상은커녕 8위인가 7위인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 2025년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그런 세계적인 선수를 제치고 아주 좋은 기록으로 이제 금메달 1등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림픽 때 좋지 않은 성적을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었으면 아마 컨디션이 저하되고 올해처럼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의고사가 있었다. 그러면 잘 못 봤다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시험지를 찢어버린다거나 빨리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억울하게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당쟁 때문에 억울하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다는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부모님이 그립고 고향이 가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자, 볼게요. 몇 해 전에 북경 이제 베이징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전에 베이징에 갔다고 하면 놀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항공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교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외교관을 우리는 사신으로 갔다고 해요. 사신으로 갔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 외지에서 병에 걸리면 되게 서럽죠. 가기 어려울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인상을 찌푸리겠죠. 그때 한 손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한마디 하여 그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겠네. 얼마 전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선생님 노란색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임당 정육일.
자, 성은 정이고 이름은 유길이고 임당은 호가 되겠죠. 북경에 갔는데 늙고 병들었기에 가는 길에 죽지 않은 비결을 생각하다가 호련 갑자기 잊을 망자를 깨달았다지.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지. 그래서 말리길을 다녀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본받도록 하게 하고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한 2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가 북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 북경에 사신을 가게 됐습니다. 사신으로 가게 되어 걱정을 하는 어떤 상황에서 한 손님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거죠. 임당 정유길의 비법, 정유길의 잊어버려라 버리는 비책을, 방법을, 비결을 이제 듣게 되었음. 그래서 자기도 이걸 한번 실천해 볼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제 북경 가는 상황이 똑같으니까요. 나는 그 말대로 했다.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풍은 이제 바람풍이죠. 그리고 파는 물결 팔자니까 이런 파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개고생 이런 뜻입니다. 겪을 때마다 이 글자는 뭡니까? 잊을망이죠. 잊을망자입니다. 기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잊으면 좋은 거잖아요.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들여서 삭히고 밀쳐서 버렸다.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병이 나았다. 덕택에 말리길 북경까지 무사히 다녀왔다. 2년 뒤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했다. 중국에 가는 것은 영광이고, 왜냐하면 외교관으로 임금의 명령으로 가는 것이니까, 사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이죠. 오가는 기간이 몇 달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걱정이 된다.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 그러면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요, 유배지를 말합니다. 유배지가 어디냐면, 선생님 아까 지도 보여줬죠. 함경 북도 함흥과 경성의 준말입니다. 부령이라는 곳입니다. 훨씬 멀고 풍속은 요동보다 100배나 나쁘다. 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올 기약도 없고, 죽는 사람이 9이면 사는 사람은 하나다 하니까 살 수 있는 확률이, 생존 확률이 10분의 1, 즉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 걱정과 고민, 세모 쳐둘게요. 싹 트는 것은 인지상정. 인지상정은 사람의 당연한 정서다. 사람으로 당연한 정서다. 인지상정. 학문에 힘써서 이치에 따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애타는 생각이 걱정과 고민이겠죠. 저절로 머릿속을 오갈 것이다. 늙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 몇이가 되겠는가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죠.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평서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의법이 되는 겁니다.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죽기가 싫어서 임당의 비결대로 했다. 임당의 비결은 뭡니까? 괴로움을 잊는 것이죠. 잊을 망자를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영고성세를 잊고, 그러면 영고는 여러분 번영하는 거고요. 번영하는 거고, 고는 고사목처럼
말을 고zap니다. 시드는 것.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쇠퇴하는 것. 내가 잘 될지, 잘 안 될지, 잘 될지, 잘 안 될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승리와 패배, 그죠? 성공과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삶과 죽음도 잊어버리고,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다. 임당의 비법대로.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치도 남지 않게 되어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앉아도 있고 누워도 잊었다. 열거법이네요. 열거법이고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짝을 이루니까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여 오랫동안 노력이 쌓이자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 추위와 괴로움이 병을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나오는 삿대는 아주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삿되다. 사악한 기운이 애군을 만들지 못하니 있기를 힘쓰고 성찰의 효과가 크다. 그러면 이제 북경에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유배지에 있을 때 우리 임당 정육일의 말을 실천했더니 잘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북경에 두 차례를 사신으로 갔다 오죠. 사신으로 갔다 오고, 또 유배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잊기 위해 노력하여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이 글은 여기서부터 잘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렌지색 형광펜과 다음에 보라색 형광펜 칠했잖아요. 요거를 좀 차이를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리의 지명인 것 같고요. 유리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괴롭겠죠. 검은고를 타고 노래했고요. 정자라는 사람은 유배가 되었는데 모발이 좋아졌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현은, 그럼 이 사람들은 성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왕도 성현이고 정자도 성현인 거예요. 성현은 성인과 현인의 준말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알고 즐거워하니 어찌 있기를 기약하겠는가. 있기를 기약할 수 없다. 서리법이고요. 하늘의 이치를 주안점으로 삼으니 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오렌지 형광펜은 경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 만한 곳이, 자, 왼쪽에다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이 확대가 안 되나? 되죠?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렌지색이 뭐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높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요 산 구름 위에 있죠. 요것이 바로 이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높은 경지를 말합니다. 이 높은 경지는 이 오렌지 색깔로 한 것은 바로 성현의 경지입니다. 성현의 경지죠. 성현의 높은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예시로 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문왕이었나요? 문왕. 그리고 이제 정자라는 사람의 경지죠. 굉장히 이상적인 경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명을, 하늘의 명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치를 위주로 삼은 경지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죠. 그를 즐거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잊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잊을 필요가 없다. 왜요? 저절로 되니까. 잊을 필요가 없는 경지입니다. 대단한 높은 경지죠. 그래서 성현의 경지를 호걸의 경지라고 쌤이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현은 아니잖아요. 1등급을 바라지 않으면 2등급 전략을 세워야죠. 이 보라색이 2등급입니다. 그러나 성현보다 한 등급이라도 아래 사람이라면 있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니까, 안을 이중부정이니까 없다 빼면, 없애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힘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 1등급인 그 오렌지 경지라면 보라색은 우리가 성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호걸다운 선비도 우환, 근심을 당하면 뭘 해야 됩니까? 시를 짓고, 시를 지어서, 여러분 시를 지어에다가 동그라미 쳐둘게요. 근심을 풀어야 되고, 술을 마셔서 걱정을 잊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터득한 바가 얕아서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에, 그럼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가, 요거를 조금 지어볼게요. 이 경지가 오렌지의 경지인 거죠. 이 오렌지의 경지, 위에 있는 경지에 아직 도달을 못했다는 거죠. 단계는 송나라의 강직하고 단정한 군자다. 근데 파도가 치고 석양이 지는 가운데 술을 사서 술 마십니다. 술을 먹고 있는 거죠. 어부의 노래는 되게 슬픈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을 수 없다는 걱정이 있어서 술을 마셔서 바로 걱정 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단계가 되는 것이죠. 시비는 옳고 그름이고요. 영역 빨간색으로 할게요. 영예와 치욕을 모두 잊고 시인의 불평한 마음 또한 술을 마셔서 잊은 것이다. 유비되어 몹시 불평한 마음이 잊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술을 마셔서다. 술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잊는다는 한 글자의 유래는 오래된 것이니 옛날 사람도 잊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겁니다. 정육일이 스스로 터득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있던 방법을 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색의 경지는 이 높은 경지보다는 이제 낮은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더라도 노력을 해서 힘써서 잊는 그 다음 경지가 되겠죠. 자, 요거를 그냥 심플하게 성현의 경지 아랫단계라고 할게요. 성현의 경지에서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정도 되죠. 2등급도 괜찮은 성적이나 상위 11% 안에 드는 거죠. 자, 이 사례는 이제 단계라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고 했고요. 시를 지었다고 했고, 나 역시 성현은 아니니까 노력을 해야 되죠. 잊을 망을 새겨야 되는 거죠. 노력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써야 되는 방법은 시를 지음, 그 다음에 또는 술을 마심, 요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그리고 또는 뭐 잊을 망을 가슴에 새김, 그죠? 망을 새김, 뭐 이런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경지는 잊기를 애써야 된다, 힘써야 한다는 거죠. 힘써야 한다는 말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경지죠. 그래야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쌤이 그 밑에 단계는 안 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서 흰색은 없나? 흰색은 없나? 흰색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흰색이 되겠네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잊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잊기 위해 힘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걱정과 왜 이래 쓰는데 사라지지? 응? 사라지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양인가 본데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기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가면 앞으로 안 오네. 그러면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함 이래 하면 되겠죠.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도 나라는 사람은 보라색이 되겠죠. 중간 단계는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다만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있는 것은 세상사에서 노련하여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시도 마시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성현의 경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하는 것은 힘쓰는 거니까 보라색 단계죠. 2단계죠.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노력하면 시도 쓰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그죠?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내가 너무 쫌생이었을 때 노력을 하면 좀 많이 마음이 넓어진다. 그럼 도노법에 가다. 도노법은 갑자기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갑자기 깨달음. 공부가 얕은 것이 문제다. 평소 학문에 힘쓰고 사색하여 이해해야 된다.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게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게 행동하여. 그러면 대꾸법이 되겠죠. 요렇게 대꾸가 되겠죠. 괄호와 괄호가 대꾸법. 어떠한 처지에서 만족한다면야 어찌 이 꼭 한 글자에 의지와 근심을 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저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글자 의지의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서리법이 되겠죠. 다만 갑작스러운 무한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경지인 높은 경지라는 거죠. 그 1등급의 경지, 그 산꼭대에 있는 경지. 그래서 나는 이 글자는 뭐죠? 그렇죠? 이즐망이죠. 이즐망자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즐망자 한번 써볼래요? 망할 망 밑에 마음심 이렇게 되죠. 무슨 해가 되겠는가? 서리법. 2차례 베이징에 갔다 오고 지금은 북쪽 변방 함경북도 부령에 유배되었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 10분의 1 확률인데 10%대 9명 죽어도 나는 살아있다. 뭐 때문에? 노력해서 있기를 노력해서. 괴로움은 있는 거죠. 손님의 이야기가, 이 손님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임당 정유기를 소개했던 분이 이야기가 내게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글을 짓게 된다는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우환에서 근심에서 벗어나는 두 수준의 경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경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즐거워서, 두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경지. 시도 쓰고 술도 마시고 이즐망자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주제 정리할까요?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주제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이즘을 통한 우환이라고 할게요. 근심우, 근심환, 우환의 극복 이렇게 쓰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가 9마리면 뭐죠? 구독이죠.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